제337회 의정부시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으로 2024 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건은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정부도시공사가 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대면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정산보고는 2025년 5월 1일자 상권활성화재단 통합에 따라 의정부도시공사에 대해 먼저 보고하고 이어서 구 상권활성화재단의 정상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정부도시공사의 2024 사업년도 결산 및 전출금 정상검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사업년도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수입 예산 결산액은 536억 1,975만 3천 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353억 568만 8천 원이며 전출금 집행 비율은 91.8%입니다. 반납 금액은 집행 잔액 29억 9,595만 4천 원, 이자 발생액 3억 7,582만 5천 원을 합산한 후 33억 7,1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수입 예산 결산액은 80억 96만 9천 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67억 412만 1천 원이며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 비율은 90.4%입니다. 반납 금액은 집행 잔액 6억 891만 4천 원, 이자 발생액 342만 7천 원을 합산한 총 6억 1,2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전출금 및 출연금 정산 검사 결과를 심의하여 주시면 의정부 도시공사로서의 최고의 시설 관리와 도시가치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종현입니다. 지금 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재무제표부터 쭉 살펴봤는데 지금 집행 잔액 대한 부분들이 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잔액들이 좀 많이 그 사업별로 좀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사장님? 사업 집행 후에 집행 잔액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상당 부분은 인건비가 저희들이 작년에 한 30여 명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걸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부분은 최소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 예. 가능한 노력을 2003년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003년도에 잔액이 5,500만 원, 그 정기. 근데 이제 단기에 지금 2억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건비 예산 잔액이 한 1억 7천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거는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사장님? 그 관련은 지난해에 의정부 도시공사로 출범이 있었고요. 또 그 관련해서 또 초기에 시의회에서의 또 어려운 의정부시 재정 여건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여건 변화에 있어서 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것 같고 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교부금이 이제 40억 정도 됐는데 잔액이 집행이 36억, 한 4억 2천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89.4% 집행률인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원인을 좀 분석하기를 지속적인 결혼을 미충원으로 인건비가 과다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은 미리 좀 예측하고 좀 충원에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 담당 부서 우리 교통부처인가요, 사장님? 그 답변해 주세요. 네, 교통사업처장 윤석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채용 인력 결혼에 대한 부분들은 정년 퇴직으로 인한 부분들은 이제 다 미리 가만히 좀 되는데요. 연도 중에 그 이직이나 또 병가로 인해서 퇴직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좀 되다 몇 분 보니까 정도 계시죠? 네? 몇 분 정도? 지금 그 세 분이 결혼이 지금 세 분이 됩니다. 그럼 지금 잔액에 대한 4억 2천만 원에 대한 그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집행자액 예,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잠깐만요. 담당 부처 처장이 답변하는 게 상임 그 업무 분장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그 되겠습니까? 향후에는 담당 처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홍준 차장이 모든 걸 다 지금 도시공사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 관계라. 예, 답변하세요. 인력 관계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지원센터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 결혼이 지금 4명이고요. 인건비가 지금 3억 원이고 일반직 보수가 1억 5,400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급도 1억 2,900만 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집행잔액이 4억 2,900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좀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과하다고 보이지 않냐고요? 장님 보실 때. 저희가 그래서 올해 그 평가급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경영평가를 다급을 받았는데 전년도 2023년도에는 저희가 낙급 평가를 받으면서 편성할 때는 낙급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집행은 다급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그만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 들리고요, 사장님. 그 핵심적인 원인은 결혼에 대한 미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처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그냥 부수적인 얘기고 반납했던 금액이 4억 정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지금 미충원에 대한 그러면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력 충원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통나무집 그 담당 부서 어디죠? 공공생활처니까요. 예, 처장님. 예, 그 지금 교부금이 지금 반납한 게 한 2억 7천 정도 돼요. 그 2억 7천 중에 교부금이 2억 7천 중에 집행이 2억 3천, 집행 비율이 84%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그 미이행됐던 원인이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집행 잔액 84.4% 집행하고 4,4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쪽에서 좀 금액이 1,20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급수의 평균 호봉, 그러니까 7급 같은 경우에 11호봉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신규 직원이라 4호봉으로 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호봉 차액하고 또 평가급도 그것 때문에 이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급 수수료목의 그 침구류 세탁이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에 그 영업하면서 침구류 세탁량이 좀 감소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했던 원인은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예약률이나 그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약률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예상 집행에 대한 부분이 집행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84%.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내년도에 집행에 대한 비율을 상당히 그 전년 대비 전기에 비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영사업본부장님 지금 금융상품에 대한 장단기 금융상품 지금 전기에 17억 근데 이번 단기에 19억 9천 542,924원 이자율 3.05%. 좀 이거 지금 상품은 펀드 상품으로 지금 넣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예, 지금 농협에 해갖고 저희가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지정 근거가 시근거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규정에 바꾸면서 저희가 시중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금융 상품 이자가 높은 것으로다가 단기 3개월에서부터 장기까지 해서 전부 개선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펀드에 대한 수익률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위험하지는 않겠습니까? 펀드가 어느 펀드에다 지금 넣었어요? 농협. 펀드 상품이 뭡니까? MNT 펀드는 아닌데요. 네. 근데 그 내용 내용 자료에 보면 이제 펀드로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거 명기를 잘못한 거예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그 펀드가 아니면 뭐 명기가 잘못됐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건 뭐예요? 아까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자 19억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이후에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그러면요. 그럼 펀드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그럼 펀드에 지금 가입된 건 없습니까? IBK 은행에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명기가 잘못된 거예요? 정기 예금 적금입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지난해 제가 회계 규정을 보니까 공사는 시 근고를 따른다 하고 이게 운적 달성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사장님. 그 지금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는 펀드라고 지금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예적금이라고 명시를 해야지 펀드라는 명시를 했다는 거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의원님 말씀이 잘못된 맞는 그 것 명기잖아요.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경영기획처장이 잘 알잖아요. 왜 말을 못합니까? 예,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예적금이에요, 펀드예요? 정기예금도 있고 펀드도 저기 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걸 질의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금액 얼마 지금 넣어놨냐고요? 농협에다가 48억 4억 8,700만 원입니다. 펀드에 들어가 있는. 5억인데 그 상품이 어느 상품이에요? 펀드 상품이? 저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니 그 기본적으로 지금 관련된 내용들은 깨뚫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관련 이후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일단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게 예적금이지. 사장님 답변으로는 예적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적금이 아니라 펀드였으면은 그 펀드에 대한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의원님 답변 드려도 답변 될까요? 좀 하시겠어요? 예, 45페이지 말씀하시 결산서 45페이지에 보면 네, 답변하세요. 예, 단기금융 상품으로 지금 펀드에 지금 들어 있는 거는 농협 예금이고요. 지금 4억 9천만 원이 전체가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본금하고 개발 사업비만 여기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기 예금으로 지금 하는 부분하고 퇴직 예금도 지금 농협에 보통 예금하고 정기 예금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고 그 있습니다. 펀드가 그럼 정기예금형 펀드라는 거예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 펀드 상품까지 제가 설명을 자료 요청. 그 예,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네네. 요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펀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예적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리스크가 뭐 리스크의 문제는 없겠지만 펀드에 관련된 부분은 리스크에 따라서 그 금액이 손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잘 판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농협 측에서 아마 이걸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경유서도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원입니다. 결산이 다 끝나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일단은 먼저 인건비 가셔서 한번 인건비와 총 예산과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또 이걸 봤을 때도 예산이 사실 저는 인력이 좀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 시 도시공사로 출범하면서 방대한 인원을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제, 그 다음에 시 예산에 대한 것들의 집행에 있어서는 좀 집행률이 떨어져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도시공사가 앞으로 커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집행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이게 사용된 금액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까지 30년간 도시공사에서 해온 것들의 역량이 한 제가 10년 동안은 다 봤습니다. 제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년마다 인건비 상승률의 지출에 대비해서 위탁 사업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들은 반의 반도 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급상승이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인원을 줄여라 하는 것들도 일의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도시공사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것들에 한번 뭐 여기에 김정호 본부장님도 계시고 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시와 도시공사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정도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고, 이걸 다시 공부해보고 다시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꾸 도시공사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거는 수십 년간 시민들을 위해 위탁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자꾸 이제 방대한 조직이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 방대함을 가지고 자꾸 경영권의 침해라든가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노조나 여러 가지 건들의 자기의 그 멋있게 그런 것들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뭐 내가 뭐 살아가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그 노조에서 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너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1, 2년 후에 우리 시가 5년 후에 상당히 지금 시점이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도시공단은 그대로 살려 있을 수 있지만 도시공사는 해체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직업들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 지금에 계시는 처장님들은 몇 년 안 남으셨지만 밑에 지금 7급부터 돌아가신 같이 생존해야 돼, 같이 살아가야 될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출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 보고 있지만 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 돌아가셔서 한번 마음에 와닿는 도시공사로 좀 왔으면 좋겠고요. 또 잘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한번 개선책들을 아마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끝으로 제가 통장,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통장 관리를 좀 잘못 소홀하신 게 있으시죠? 많죠? 수입 지출에 있어서. 혹시 공전 처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 정산이 되고 어떻게 잘 처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주차관리과에서 네. 저희 정산보고 결과를 줄 때 네. 사업별로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네.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저희는 이제 대행 사업을 전체적인 통장 한 군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한 곳에 경영기획처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 통장 하나로 사실 대행 사업비를 관리를 해야 유효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치를 하거나 뭐 예측성이라든지 지출에 관련된 거를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저희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시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경영기획처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 분산을 시켜서
재무제표나 회계관리를 따로따로 분인관리원을 둬서 하시겠지만 한 곳으로 다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상당한 그 이중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단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재단도 지출결의서를 가까이서 하고 다시 또 여기서 재단 사무국에서 받고 이런 것들을 회계 지출을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KB은행이면 KB은행 본점에서 모든 걸 다 해서 회계 지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점별로 다 해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뭔 뜻인지 안 돼요. 공단이었을 때는 출자 매달 0으로 처리해서 수익금 처리를 시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면 어떠한 부분에 법령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출연금이나 출연금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바꾸신 거잖아요. 쉽게 은행도 바꾸시고 지금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한 지금 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맨 처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 ERP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걸 전혀 얘기 안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수십 년 전에 썼던 걸 계속 쓴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시민들에도 실제로 불편한 점들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실제 카드로 긁고 나가는 건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 잘못됐잖아요. 사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안 하시잖아요. 수십 년간.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자꾸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결산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재무제표, 분인경리관 이런 것들의 조직의 구조와 틀과 어떤 것들을 맞춰야 될지 홍준 팀이 아마 30년 계셔서 더 잘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점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대표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그 조직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는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효율화, 그 다음에 인사 구조의 문제 분명히, 노조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세입 세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올해 안에 좀 종료가 돼서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호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과별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뢰 빙상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과별로 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신뢰 빙상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체육처 이선영입니다. 네, 실내 빙상장의 그 집행 잔액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은 93% 정도를 예, 집행하였고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2,500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사유로는 지금 보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병가자가 한 명이 발생을 해서 50일 병가를 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축 근무로 육아를 위해서 9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고 또 직원이 인사 이동되면서 5급이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고 그 자리로는 또 7급이 오고 뭐 이러면서 그 관련된 차익 등으로 인해서 보수 부분이 좀 일단 4천만 원 정도 남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표 직원이 3월 달에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충원을 7월에 하면서 그 4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과 또 직원 병가자가 발생을 해서 또 그 매표 직원 한 명이 또 다른 분이 병가가 발생해서 공백 기간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네, 네. 컬링장에 대한 예산 잔액과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컬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이 지금 91% 집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지금 보수 똑같이 많이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직원 한 명이 지금 병가를 가게 돼가지고 그 병가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또 7급이 배치됐기 때문에 7급 신규 직원들이 배치가 되게 되면서 평균 호봉이 많이 낮아져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남았던 부분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컬링 시간 강사를 모집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바로 모집이 안 돼서 다시 재공고 나가고 뽑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잔액이 알겠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다 비슷한 과정이라 대표적으로 활성화재단은 또 이제 다시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활성화재단은 누가 설명하실까요? 네, 아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네. 작년에 업무를 맡은 팀장이 와 계십니다만 네. 구체적인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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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진흥센터장 김미선입니다. 작년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숙지하고 그동안 알고 있던 바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작년에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와 있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네. 지금 6억 1,200 얼마가 지금 반납이 됐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작년에 우리 총 그 사업비 63억 2,100 7만 5천 원 중 출연금이 62억 2,100 7만 5천 원이었고 위탁 사업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그중 불용액이 지금 6억 정도 6억 891만 4천 원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이제 지급 수수료와 인건비, 수도 광역비 등에서 예산 절감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지급 수수료는 지하도 상가 청소 경비 용역 낙찰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 가액보다 낙찰 차액에 대한 그 불용 처리가 한 2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도 상가 철도 구간의 선납 후 실제 점용 기간이 연 단위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사용 기간에 대한 정산에 따른 관합된 금액의 반환금 또는 최종 그런 것이 발생하여 최종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계속 다른 부처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인건비는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휴직을 떠난다거나 또는 또 잠깐 이렇게 뭐 병가가 있거나 6개월 일이 돼도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나누어서 일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로 인해서 한 우리가 작년에 상권진흥센터에 불용액은 6억 원 있었습니다. 예, 센터장님. 네. 처음 오셨는데 많이 열심히 파악하고 계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네. 이제 상권 활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예산의 문제는 지금 틀이 안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7년 전부터 왜 시설관리공단은 추가 수당이 이렇게 많느냐, 인건비가 이렇게 많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저도 했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과마다 이제 다 예산이 이제 지금 잔액을 남겼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계셔서 업적을 남겼나? 그러면 틀이 잡혀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장님 말씀을 들을 거고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문제가 인원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맨날 일이 너무 많아서 인원 충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냐. 추가 수당이 아주 정말 최고의 그 수당이 나가서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적도 있고 이런 차례가 여러 차가 됐는데 이번에는 잔액이 이제 거의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용 인증은 전부 다 인건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이제 2024년도에 우리 이제 사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고 앞으로의 방안은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면 왜냐하면 다른 타에서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동동거리거든요. 정말 100만 원 달라고 엄청 사정하고 요번에 100만 원만 더 주면 안 되냐 50만 원만 더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의정부시의 예산의 편성이에요. 근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것이 사장님 오시면서 살림을 체계적으로 잘 살아서 뺄 건 빼고 이랬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해 집행 잔액이 의원님들 기대와 달리 가다 조금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살펴보겠다 말씀드리고요. 2024는 제가 2월 16일자로 네. 부임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예산은 2023년에 편성이 된 편성이 예산이었고요. 됐죠. 네. 그 뒤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해서 부득이 30여 명이 결혼이 돼서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집행과 관련한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입찰을 진행하고 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한다. 또 하나는 가능한 한 워킹 타임 때 9 to 6 그 9시에서 6시까지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일을 하자. 가능한 한 뭐 여러 가지 시간에 이렇게 야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도록 하는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부분들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로 그렇게 됐는지는 뭐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 잔액 부분에 부득이 사업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여타의 원인에 의한 집행 잔액은 예산 가능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돈을 많이 남기고 뭐 안 남기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산과 맞물리는 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2024년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편성은 23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거를 따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미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지금 집행된 상황을 봤을 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으로는 그럼 이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건지 명확한 답을 못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의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그런 기조에서 네. 그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네. 항상 예산 뭐 불용액 또 반납액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또 불효불급한 또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겠구나 하는 노력들은 끝까지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뵀을 때는 사장님은 이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집중하시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파악을 과연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달려가기에 바빴던 24년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이 어디서 줄었나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한 답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인 인원이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맞는지 이것도 들여다 보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노조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었는가 올해 문제가 없었습니까? 노조하고는 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집행에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업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 예산 흐름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음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편성 자체도 내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다른 데 흐름에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과 예산 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처음 의정부시에 오셔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큰 재산이 왔다. 우리 김영숙 사장님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재산인데 그분이 분명히 큰 창출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좀 흔들리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한나 의원님.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정산 검사 결과 7쪽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통장 거래 내역, 지출 결의서, 증빙 서류를 다 포함해서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영기획처, 교통사업처 등등 사업처별로 다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과 개선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좀 개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한 점은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거는 지적사항하고 개선점이 많이 보이지만 잘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개선점만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2026년도 예산에는 요걸 개선점 지적사항 요걸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 말씀과 다 함께 참고해 주셔서 예산을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영평가 관련인데요. 정상검사 결과 11페이지인데요. 22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가등급을 받으셨고요. 23년도에는 우수기관 나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다등급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단이 아니고 도시공사잖아요. 앞으로 이제 경영평가 지표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기획처장 홍주현입니다. 계속 성적이 조금 이렇게 좋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영평가를 전에는 사실 그 받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시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신규 사업이나 이런 데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실적이 그닥 이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지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사장님 모시고 나서부터는 1년 내내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그 TF도 구성을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점수 환산할 수 있는 정량 지표들은 각 부서별의 그 처장들까지도 다 지금 확산을 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한지 그런 거를 지금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지금 계속 실무자 회의하고 처장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가를 지금 이미 지금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건의를 지금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지금 많이 지금 건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작년과 달리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조현님. 예, 김조현입니다. 우리 경영처장님, 지금 그 도시공사의 재무 상태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통장에? 유동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냐고요? 전체 저희가 지금 자본금하고 포함해서 갖고 있는 게 지금 자본금은 한 86억 정도가 지금 되고요. 86억 정도는 지금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비용으로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행 사업으로는 지금 한 300억 정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바둑 경기장이 한 96억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좀 다른가요, 처장님?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4억인데 그건 아닌가요?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잔액이? 지금 174억이 지금 유효자금으로 저희가 지금 돌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 당초에 그 시에서 도시공사 전환 시에 출자금은 얼마 받았죠? 원시 자본금 20억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작년도에 지금 33억 9천하고 그 현물을 32억 받아가지고 전체가 지금 얼마냐고요? 86억입니다. 86억 네,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상으로 볼 때 상승률이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산 금액이. 자산금액 공단에서 공사 전환 하고 난 이후에 자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예.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지금 자본금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그 부채율을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44% 정도 지금 부채율 갖고 있었는데 지금 6월 말 현재로는 한 69%의 부채율입니다. 감액이 40% 감액이 됐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증액된 이 원인은 뭐 어디에서 그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 지금 작년에 의견 주신 유유자금 이렇게 운용도 지금 잘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그 단기 순이익을 저희가 처음으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예, 6억 1,400만 원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자본금에서 이제 인건비나 이런 그 경비성 비용을 지금 사용하고 남은 순수익이 2억 6,600만 원이 작년도에 저희가 단기 순이익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원인은 그거 아닙니까? 그 의정부시에서 지금 공단 전환하면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들을 많이 붙여줬죠, 공사로. 그렇지 않아요? 뭐 자동차, 그러니까 그 주차장 관리부터 해가지고 주차 관리과가 했던 특별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다 공사로 전환시켜줬잖아요. 아니 지금 대행 사업은 계속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별건으로 보고 예, 아직 없습니다. 예, 대행 사업은 그대로 다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로 들어가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 상태를 보니까 지금 시로 들어가는 금액이랑 그 다음에 당초 그 공사에서 자체 수익으로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그게 사장님, 그게 9억 정도가 자랑할 만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회사의 단기 순이익으로 볼 때 예. 9억이라고 하면 너무 미미하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적자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공사의 어떤 볼륨으로 볼 때는 그 정도 금액으로 뭐 자랑할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 연도 10개월 정도의 출범 이후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수익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산하면 한 10년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분야에 7명인데 4명이 시에서 파견 나왔지만 3명은 저희가 본부장, 팀장, 5급 책임은 저희 인건비 저희가 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칼과 잭슨과 용연 이런 부분들, 강역복합환수센터 이게 우리가 안 가져왔다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본금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도 저희들이 지난해 한 6억 한 2천 정도의 바둑건설 대행 사업이라든지 이 고이자 그 고이율 이자 유치라든지 등등 해서 거기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다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사공단 31개 경기도에서 유례가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건 사장님의 개인적 생각인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플랜, 기존의 그 지자체에서 그리고 의정부 시에서 대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잉여금 그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놀라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의 향후 추진 수익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좀 많이 개발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범주 내에서.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돈이 될 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재단 공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당연한 건 당연한 거예요. 기존에 뭐 시에서 했던 것들 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잉여금 나오고 창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에요. 향후에 지금 공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수익 창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상당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으로 좀 확대시킬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에 의정부 도시공사 중장기 경영수익 창출 방안 24건 단기, 중기, 장기 다 그 부분들은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 아닙니다. 새롭게 다 창출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경영사업본부에 하는 사업들은 지금 상당 부분 고주지 주차자의 공유제를 도입한다든지 사패선 통나무집에 대실제를 도입해서 경영수익을 창출했다든지 그 돈은 우리 자본금은 못 갖고 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에서 올려오는 고이율을 유치하는 게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자본금 못 갖고 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로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재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로 주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당초에 공사가 전환되지 않아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스케일이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수익성이 좀 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사의 예. 경영 수익 중장기 창출 방안 저희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단기, 봤습니다. 중기, 장기? 봤습니다. 관련해서 그거는 작년은 방안이고 금년에는 그걸 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환을 할 사장님이 겁니다.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아까 그 얼마 정도의 금액이 시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금액이 그것까지 얼마냐고요?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편적으로 그러면은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인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정리를 본인 해서 보고를 자랑할 드리겠습니다. 만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냥 얘기만 열거하면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연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의 노력들을 평가해 주실 거는 좀 평가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평가하는 걸 미약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약하다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노력하고 예.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노력만 겁니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뼈를 깎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인데 다 급을 받습니까, 사장님? 아,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온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제가 온 거는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안일하게 앉아서 뭐 사장님의 그 말만 가지고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성원할산 재단 우리 센터장님, 예, 이번에 오신 거, 예, 일단은 네, 상권진흥 센터장 축하드린다고 김미선입니다.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재단 불품 구입비 2건 127만 125만 7,900원. 그거를 재단? 지금 사업 전용 카드가 아니라 법인 카드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다시 통장으로 입금하는 그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그 사업 카드가 없나요? 사업 전용 카드가? 그거는 우리 센터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뒤에 우리 예, 우리 상권활산 재단 예, 팀장님, 재무담당 예, 팀장님. 팀장님 계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예, 그냥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예. 네. 재단 전 경연지원 팀장입니다. 그 사업별로 법인 카드를 만들고는 있지 않고요. 재단 법인 카드로 물품 같은 것들은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용 카드가 아닌 카드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네. 차액분을 다시 통장에다 입금한 부분은 적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규정상 적절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뭐 현금으로 이렇게 계좌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구매하는 등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의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 출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원인 행위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 관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주세요 의원님. 아무튼 도시공사로서의 출범을 한지 이제 1년 정도 되셨는데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일단은 지금도 시에서 작년에도 했던 부분의 출자 출연금이나 도시공사의 아까 그 획기적인 그 펀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눈여겨볼 만한 겁니다. 의정부 시도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도 있고요. 초창기에 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발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초성만 좀 다져주고 나머지 대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비판하고 하는 부분들에 잘못된 관행들을 좀 고치라는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의 도시개발 사업은 미래 향후에 30년, 31년 뭐 정도 되면 나올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향후 좀 계산을 해보면 미래 수익 가치로는 한 100억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들 또한 홍보나든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또 사장님 오시면서 사실 국토부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결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도시공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 가셔서 혹시 저는 이제 잘못된 관행이나 그런 것들의 직원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충의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좋은 얘기들도 있겠지만 전 향후에 그 도시공사가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무제표에 혼자 작성이 돼서 시에서
지주를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시공사가 설립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집단, 그다음에 사업에 지금 도시공사로서의 창출이 실제적으로 기업이잖아요. 기업, 사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사장님, 제가 뭐 처음 오실 때부터 사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건 아시죠? 예.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조세일 의원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해서 뭐냐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셨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다 봤습니다. 다른 분이라고 하면 허황된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김영석 사장님이 계시면 그 일 충분히 100%는 아니어도 뭐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면 초석은 분명히 다지실 분이다라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저희들 계속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한 신뢰, 무한 지원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은 향후 꼭 의정부에 좋은 결과로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거 우리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 패턴으로는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김용석 사장님에 관련된 뒷받침들이 안 되실 거예요. 탈피하시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거는 기본 베이스로 갖고 계시고요. 그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역량에 맞춰서 가실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업그레이드 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을 돌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우리 모든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한 힘이 마음이 모아졌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무한 신뢰 보내드리지만 결과는 분명히 저희들이 아닌 그 후대에 의원들이 평가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기조 무너뜨리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저는 의정부를 봐서 의정부 도시공사를 봐서 오래오래 여기 계셨으면 하는데 그 마음 그 정도로 신뢰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잘 뒷받침해 주셔서 지금 생각하셨던 그 목표 빨리 이뤄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현 의원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한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서 주차장의 협소로 경찰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 농선에서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상 주차장의 일부 확보 및 경찰 관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치안 활동에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4의 경찰관서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5일 김태원의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찰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경찰 관서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관서의 특수성과 치안 업무의 신속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법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원님. 예, 김종윤입니다. 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아마 의정부 시민들이 아마 치안에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 경찰서 전용 주차 구획 관련된 그 구획에 대한 그 추계가 몇 곳 정도 지금 의정부 관내에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거까지 확인이 됐나요? 예, 그건 한번 과장님이 한번. 현재 지금 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이거를 갖다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에 요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의견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정확하게 그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그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시하고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의원님 이 부분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가 충분히 협의해서 이제 그 거점마다 이제 필요한 부분 수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 전에 한번 사전에 그 의정부시에 관내 필요한 거를 먼저 지정하고 의정부 그 관내 경찰서랑 협의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어떤 충분히 관내 경찰서랑 협의해가지고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그리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그 구획 그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통계를 종결하고 포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한나, 김현책,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내 시설물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공원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제6호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간 추가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5일 김태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원시설의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원 내 다양한 시민 요구를 충족하고 공원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법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호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조례가 네, 네. 지금 이 사항은 기존의 힐링센터 내에 4층에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네.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전체 조례안은 없는데 보통의 사용 신청은 뭐 일시 사용이나 이런 행사에 관한 거 말고 지금 저런 걸 문의하시는 거죠? 그 점유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에 네, 말씀이신 또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네. 구조에 준한다 했는데 구조의 내용하고 조금 이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항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네, 이제 이해는 했고 좋은 조례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한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한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균, 김태은, 이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유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 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먹이주기의 금지 및 금지 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해 야생생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9일 권한나회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주기 금지 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법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호 의원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먹이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또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앞에 유해 동물, 그렇죠?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한 금지. 우리 지금 사회가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이면서 유해 동물까지 이제 금지를 법령까지 나오고 조례를 만드는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유해라는 말에 나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조례가 해야 되겠구나. 참 조례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에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조례에 보면 몇 조냐 하면 4조에 5번에 보면 그 밖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이게 뭐예요? 의미가? 전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예,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서 지금 주로 먹이주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금 그 앞에 정해진 뭐 4개 그 장소거든요. 도시공원, 광장, 체육시설, 시장, 네. 그다음에 문화보호구역, 하천. 그 외에 이제 뭐 조금 사람들이 많은 장소인데 그 먹이주기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 뭐 깃털이 날린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량이라든지 뭐 좀 사람이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뭐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역인데 예. 금지 구역으로 정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저는 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예, 표시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이게. 예, 예.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런 지역은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다 먹이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재밌으니까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홍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 충분히 부탁드립니다. 홍보하고 시행할 이게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경비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별로 구체적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 교육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실무적 집행의 실효성을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교육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있음. 예, 이계 의원님. 이계욱 의원입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요 조례하기 전에는? 네, 그 전에도 교통사업자는 그 교육이 의무화가 돼 있었고요. 네. 기존의 특별교통수단 운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이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금해 이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고요. 네. 택시 운수 종사자 같은 경우는 그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근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돼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이번에 교육을 의무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참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택시 기사들까지도 장애인을 태웠을 때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산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준수입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 기준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을 조정하고 재난 발생으로 지역 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때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에 관한 내용이 조례의 본문과 별표에 중복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대상을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이던 것을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 발생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될 때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외외 규정에 주차장 개방 약정을 맺은 시설물을 추가했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의정부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전 규제 심사와 관련하여 경감 대상을 확대한 사항임에 따라 규제 완화 일건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을 보완하며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부담금 경감 근거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통량 감축 유도, 중소규모 시설물의 부담 완화, 재난 등 특수 상황에서의 지역경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성과 공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조현입니다. 지금 기존의 국장님 바닥 면적을 3,000평방미터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없었죠. 지금 여기에 대한 교통 부담금에 대한 감축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10부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유도할 수 있는. 네, 참여율이 지금 실효성이 많이 없었죠. 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을 1,000평방미터로 지금 활용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개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좀 들어간 게 있죠, 과장님? 감축 활동에 대한 경감률에 대해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간 겁니까? 예,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에 별표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추가로 다른 거 정비하고 추가로 2개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을 할 경우에 5% 감량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구축하거나 계속 제공할 경우에 10에서 5% 계속 감축하는 게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추계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간이 좀 더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가장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활용이 되겠죠? 예. 분담금을 경감시켜주고.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예, 있는 부분들. 개방에 대한 부분이 부분.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과장님도 보고는 받았지만 1,000평방미터에 대한 면적 대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교회 정도 될까요?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어차피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큰 빌딩 같은 경우에 아니면 백화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감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 시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주택이랑 요거는 요거는 들어갈 수 제한되는 부분은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부담금에 대한? 지금 현재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교시설 비과세고 그다음에 주택은 또 빠집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 예, 그럼 대부분 이제 빌딩. 예, 그다음에 그 백화점. 예, 뭐 맞습니다. 그 정도 예. 정도가 될까요? 예. 그러면 실용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얼마나 좀 실용적일까요? 볼 때? 지금 그 전에 있던 뭐 10부제나 2부제 이런 부분은 계속 있었던 거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그 유지하거나 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2가지 넣었던 주차장 개방이나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고 그만큼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통량 유발에 대한 부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럼 1000평방미터 기준 대비했을 때 주차 대수를 몇 대 정도 개방할 수 있을까요? 기준치로 볼 때? 저희는 그 10대 중에 50% 그러니까 5면 이상을 개방할 경우에 요거 적용하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럼 최소가 5면? 5면입니다. 그럼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 조건이에요? 예, 동일 조건입니다. 1000평방미터든 그러니까 1000m든 2000이든 3000이든 다 동일하게 5대 예. 기준으로 잡는다. 예, 10면 개방해서 5면 이상은 근데 그 이후에 좀 재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그 주차에 대한 공간 대수를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그 면적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빌딩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면을 가지고 5대를 개방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백화점처럼 좀 더 그 많은 공간을 확보되면 좀 더 비율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아니, 동일하게 그 3000평방미터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 5대 개방하는 거랑 빌딩에서 5대 개방하는 거랑은 비율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경감률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율에 따라서 개방하는 숫자에 따라서 뭐 경감률을 좀 조정하거나 요거는 향후에 저희 검토해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인 거잖아요. 좀 더 왜냐하면 경감에 대한 비율을 볼 때 뭐 동일하게 동일 적용, 동일 면적이 아닌데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게 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나요? 예, 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죠? 이거는 뭐 지금 재개정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당장 그 조례가 시행될 때 좀 면적 대비해서 동일 적용으로 본다면 가장 혜택을 보는 거는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그 공간 아니겠어요? 뭐 건물 관련된 건물주라든가. 그럼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곳은 백화점 아닐까요? 신세계 백화점 이런데 거기서 뭐 5대 정도 뭐 개방하는 거 외에 다른 곳은 왜냐하면 건물의 용도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상가 용도나 여러 가지 그 건물 대비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5개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 그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그 면적당 실제로 이용하는 주차장들이 다 틀립니다. 아시겠지만 그 실제로 운영하는 뭐 백화점은 그만큼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거고 조그만 빌딩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최소한의 5면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감면하는 걸로 해가지고 6분의 20이죠. 예. 20% 감면. 예. 이 부분은 아직 감면 5%입니다. 감면 5%. 예. 5% 감면에 대한 부분도 요거 비율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행을 해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면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시행 전에 이거를 먼저 검토하고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냐면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조례 위반되는 건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화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 물론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5면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주차장 자체가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만큼 모든 건물에 대한 면적당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어떻든 면적 대비 비율로 적용하는 게 제가 볼 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빌딩 내에서 한 10대 주차할 수 있는 건물에서 5대 이거 한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어요? 면적에 대한 부분은 줄인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이걸 면적 대비로 적용시켜 줘야
뭐 한 대든 두 대든 할 수 있는 비율로 가는 게 낫지. 면적 대수가 많은 공간과 적은 공간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더라 일리가 있긴 한데 지금 부담금 자체 경감률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부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 10부제 하면은 그 많은 주차장에 대한 10부제를 해야 되는 거고 빌딩 같은 경우는 뭐더라 그보다 작은 수에 대한 10부제를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이 경감률은 저희가 10%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는 그렇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최소한 잡아서 그 이상 더 하면 좋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최소로 이 이상은 하면 경감을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근데 10부제 적용은 차량을 절감시켜서 대기 오염에 대한 관련된 취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면적 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는 면적 대비해서 그 공간, 그러니까 이 지자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면을 시켜주는 감면 비율인데 동일 면적의 동일 공간 비율은 맞겠지만 면적이 다 다른데 비율대로 그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 비율을 동일하게 감면시켜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개정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좀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제가 아까 10부제를 예를 잠깐 드렸지만 다른 조항에서 보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종사자 10% 참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사자가 더 많고 작은 데는 작고 그런데 똑같이 비율은 똑같이 저희가 5%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최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게 이제 공부적인 입장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실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적으로 10부제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적용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건물 내에서 10부제 운영해가지고 차 떼고 포 떼가지고 건물 내에서 상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경감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모든 그 차량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훨씬 더 상가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가장 실효성 있는 게 주차장에 대한 공간 확대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키려면 비율에 맞는 면적 대비 비율에 맞는 게 면적 대비 경감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냥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을 하려고 만약에 한 면을 조성하려 그러면 평균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굉장히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지금 그 개인 사업자들이라든지 법인 사업자들은 개방한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최대한 다른 그 뭐 승용차 10부제라든지 5부제라든지 이런 기준하고 유사하게 100분의 55로 좀 그 감면을 해서 경감을 해서 최대한 저희는 주차장 개방을 유도할 계획으로 지금 이 조례를 그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운영해 가면서 그거는 보완을 해 나가겠어 충분히 조례는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전혀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것까지 또 제한을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면 참여율이 극히 뭐 아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한 그 업체들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개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시설물이고 책임 문제, 그다음에 이제 관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 말씀도 이제 이런 이해는 하나 지금 맞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건물주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은 차대 면수가 제한되어 있는 면적이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수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취지는 당초 취지는 상당히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실질적인 실무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고민 안 하고 그냥
그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이제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씀은 일단 시행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시간이 유예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차등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뭐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 정부 시에 어떤 주정차 공간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하나랑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10부제나 2부제 결국은 건물주 입장에서 활용될 수 없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뭐 10부제, 2부제를 누가 활용해서 6일제든 누가 활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거고 요번에 이제 경감률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걸로 그러면 비율을 감면해 주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하고 입안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거죠. 국장님.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이 지금 아마 건물 중에 저희가 1366면인가 주차장이 2층부터 7층까지 있습니다. 그를 저희가 이제 감면을 해줬을 때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요?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근데 이제 그 20년이면 뭐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차장면을 예를 들어서 뭐 5면을 확보한다 그러면 20년 이상 쓸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그 의정부 시에는 이익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지만 또 운영 과정에서 혹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거를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면적 대비로 지금 1,000평방미터를 5대로 잡고 있는 거죠. 다 공일하게. 네. 그러면 아까 그 방금 주차장에 대한 신세계 백화점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면적이 단층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략 백화점 과장님 신세계 백화점 기준 잡았을 때 단층 면적이 그 면적은 제가 확인을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를 5대로 잡았을 때 3,000이면 15대가 저기 볼 때 적용 받을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그 면적에 대비해 볼 때 물론 이제 이게 좀 무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면적으로 해서 대당으로 따져볼 건지 전체적인 거에 비율로 따져볼 건지 이 부분은 이 점은 좀 명확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계속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보다는 다른 의원들과의 제 개인적인 저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차후에 지금 8월이죠. 8월달에 그 조례에 대한 다시 개정안을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한 2개월 정도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요.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답변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의 입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거든요. 교통량을 감축하고 또 우리 김주호 의원님의 의견의 평등의 원칙을 저도 좀 이제 그 감안을 봤을 때 다른 관점도 제가 이제 평등의 원칙에 대한 논문까지 머리에 좀 떠올려 봤는데 여튼 이제 개인의 주장이고 문제는 아까 이제 백화점의 예를 들었는데 백화점직이라든지 그렇게 해당되는 데하고는 좀 협의는 해봤어요. 예, 저희가 좀 그 협의를 꾸준히 한 1년 동안 제가 와서 꾸준히 신세계백화점하고 지금 협의를 해봤습니다. 신세계백화점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들도 협의를 해봤는데 개방할 의사가 전혀 없죠? 다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하고 10대 이상을 좀 해보자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저는 되면은 점진적으로 네.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제가 사업주라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량 줄이고 뭐 기후 에너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운영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셨다니까 이제 감사하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2억이나 2억 5천 든다 이 말씀을 좀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1억이나 1억 5천 그렇죠. 정도. 네, 그렇죠. 네. 1억이나 1억 5천 든다고 1억 말씀드렸습니다. 5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는 어느 땅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뭐 이걸 표결을 붙여야 되나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산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의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최정희, 이기욱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강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투강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김지호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강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투강기 설치 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 우선순위 선정과 빛공해 최소화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가 적재적소에 설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환경자원국장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자원순환과장이 대리 첨상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 및 자원화하는 시설인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7일자로 만료되어 운영 역량이 있는 자를 차기 수탁 운영자로 선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일체를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3년간 총 위탁 금액은 운영비, 원가 산출 용역을 통해 산정하겠습니다. 향후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시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자격평가 2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70점 이상의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의정부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의안은 법적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재호입니다. 과장님, 요번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7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에멘터 지금 주식회사인데 요게 지금 전에는 업체가 어디였죠? 요 2022년 이전에 10월 7일 그 전에는 예, 그 동일한 업체로. 동일업체고요. 예, 예. 그럼 이 동일업체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약을 지금 계속 진행한 겁니까? 이 업체가 에멘터 주식회사가 예, 2013년부터 2013년부터요? 예, 예. 그럼 상당히 좀 장기간 지금 업체가 계속 거의 독점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그 원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 이 업체가 선정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그
선별 그 경험이나 운영 경험면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떻게 그동안 해왔던 업무에 대해 수행했던 그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선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뭐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업체가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한 업체가 거의 10년 이상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우리가 민간 위탁에 대한 그 어떤 공채에 대한 어차피 이제 다시 공개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열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지금 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있는 그 청소 업체에 대한 것도 이제 재계약이 이제 도래하고 되는 이제 재계약에 대한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이 업체가 계속 지금 장기간 이렇게 그 계약을 진행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특별히? 예,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본 의원은 좀 이 부분에서 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업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그 제한 두는 게 없나요?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한 업체들이 10년 이상 두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제한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제한된 이런 부분들은 좀 내용은 둬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계속 한 업체가 장기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고착화되다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한 번은 이게 순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말씀하신 그 한 업체가 계속 해왔던 것만으로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없고요. 뭐 한 업체가 계속 해왔지만 문제 없이 해왔다 그러면 그걸 뭐 특별히 제한을 하지는 그런 관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재활용 선별시설, 시설 용량이 한 35톤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입찰 그 계약 들어올 때 그 요건을 말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아마 과장님 뭔 취지인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잘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업체에 그 고착되어 있는 장기간의 그 계약 민간 위탁 계약은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교육님. 네, 지금 이렇게 수탁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수탁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시의원이 1명이나 2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심사를 들어갔는데 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뭐 상의하는 건 우리의 문제지만 정보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뭘 알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금세 막 검색해서 하려니까 되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고 다른 분이 가더라도 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또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도 손색이 있구나 없구나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통보 채택의 건, 이상 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도시주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시정책과 소관의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 북부 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인지 정당한 이유가 아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장하게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도록 통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조 의원님. 예, 김조 의원입니다. 그 토지공사 행정사무관사에 대한 증인 채택권에 대해서 일단 답변 그 LH 측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또 그 당초에 본 의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유감스러웠다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LH 측에서는 의회에 참석하는 게 피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피감 기관으로서 증인을 채택한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사무,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답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본인 의원 입장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처분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세호 의원님. 네, 저도 김지호님의 의견에 조금은 동의는 가나 LH에서 좀 어차피 저희의 기관하고 협력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그 법률 검토에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그 법리적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김지호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LH가 그 문서상에 문서를 남길 때 자기의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의정부에서 아예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문서를 보낼 때도 좀 신중하게 기여해서 법률 조건들을 통해서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김조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 생각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는 그냥 그 쉽게 그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LH의 부실 공사에 대해서 김지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공문에 있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위원장님 명의로나 시의장님 명의로 좀 정확하게 좀 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계욱 의원님. 예, 두 분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 법률 자문을 검토해 본 결과 분명히 LH 관계자는 이러한 사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명백히 해당됨 이렇게라고 지금 전문을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쪽의 입장에서 여기에 오시는 거를 아까 피감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소홀히 하는 LH의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공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입법이나 법률 자문 검토 없이 오셔서 해명을 하고 문제를 책임져주는 LH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감하겠습니다. 예, 더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최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제 본 위원장이었고요. 그 부분에 중간에 과정에 관련돼서 LH랑 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상 뭐냐면 제 시간이 좀 걸리고 했는데 LH의 그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행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 이 의견 조정 중에 LH 입장에 관련돼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엄중 경고합니다. LH의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이 되는 경우를 다시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고요. 입장은 뭐냐면 저희들 시의회 이름으로 뭐냐면 LH에다가 공문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 여러분들과의 논의를 통해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나 LH 직원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는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곡동 제1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신곡동 제1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통보의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주차관리과 소관의 신곡동 제1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인지 정당한 이유가 아닌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의견 제시할 의원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 후에 잠시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 여러분들과의 논의를 통해 증인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곡동 제1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곡동 제1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통보의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톱. 정정할게요. 의사일정 제11항 신곡동 제1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